안녕하세요. 세상 신기한 테크 이야기, 여기는 말방구 최놈씨입니다. 오늘은 스냅드래곤 888 프로세서를 탑재하고도 약 40만원 초반대 판매가 되고 있는 모토로라 엣지 S30을 구매해봤는데요. 이 가격대에 최상위 CPU를 탑재한 이번 스마트폰, 과연 국내에서도 쓸만하긴 할까요? 그래서 말방구 실험실에서 직접 한번 확인해봤습니다. 궁금하시죠? 그럼 지금부터 같이 한번 확인해보시죠. 고고고! 자, 오늘 준비한 제품은 바로 모토로라에서 작년 12월에 출시한 플래그십 스마트폰 모토로라 엣지 S30이 그것입니다. 국내 정발로 출시된 S20보다 한 단계 상위 모델이라 할 수가 있는데요. 박스 디자인은 생각보다 심플하게 제작됐습니다. 화이트 컬러에 중앙에 모토로라 로고, 그리고 측면엔 레노버 로고가 인쇄되어 있습니다. 구성품은 제품의 본체, 전용 젤리 케이스, 34W 고속 충전 어댑터, C타입 케이블 및 사용 설명서와 보증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만 직구 모델이라 어댑터가 110V 타입으로 제작됐는데요. 물론 대직코를 사용한다면 사용 시 문제는 없겠죠. 컬러는 글래시얼 블루, 팬텀 블랙 두 종류로 출시가 됐습니다. 제가 구매한 컬러는 글래시얼 블루로 빙하에 깊고 푸른 컬러를 담았다고 하는데요. 용달 블루에 가까운 다크한 느낌이지만 빛의 변화에 따라 다른 컬러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전체적인 디자인은 라운딩을 줘 부드러운 곡선을 잘 살렸습니다. 후면 카메라 부분 역시 투톤으로 각을 줬지만 마치 그라데이션을 넣은 것처럼 자연스럽게 높낮이를 디자인했는데요. 전체적인 사이즈는 168.1mm, 75.5mm, 두께는 8.9mm, 중량은 202g으로 제작됐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립감은 괜찮지만 약간 무게감이 나가는 점은 부담이 됐는데요. 포트 구성을 보면 하단 듀얼 유싱 클립, USB 3.1을 지원하는 타입C 포트, 마이크와 스피커, 우측에는 지문식을 지원하는 전원 버튼과 볼륨 버튼, 상단에는 마이크, 좌측에는 어시스턴트 전용 버튼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건 이 정도 스펙에 스테레오 스피커가 아닌 싱글 스피커만 넣었다는 사실인데요. 하지만 후면 울림통이 커서 그런지 전체적인 사운드는 생각보다 괜찮았습니다. 그럼 이번 스마트폰의 디스플레이 이야기를 해볼까요? 6.8인치 대화면 디스플레이에 1080x2460 해상도를 지원하는 IPS 패널이 사용됐습니다. 144Hz 고주 사율을 지원해 보다 부드러운 움직임이 가능했는데요. HDR10을 지원하는 만큼 동영상을 감상하기에도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아몰레드 패널이 아닌 건 다소 아쉬웠습니다. 그래도 전체적인 가격을 감안하면 이해할 수 있어 보였는데요. 하지만 이번 스마트폰이 다시 주목받는 건 바로 프로세서에 있습니다. 40만원 초반대 스마트폰에 스냅드래곤 888 5G AP가 사용됐기 때문이죠. 해당 프로세서는 갤럭시 폴드 3에 탑재된 모델과 동일 모델로 고성능 프로세서라 할 수가 있는데요. 기본 메모리는 LPDDR5 3200MHz를 지원하는 8GB 램, 거기에 스토리지는 UFS 3.1을 지원하는 128GB가 사용됐습니다. 그 덕분에 보다 빠른 저장 공간을 사용할 수 있었는데요. 그럼 실제 성능은 어느 정도로 나올까요? 대중적으로 사용되는 긱벤치5로 테스트해봤습니다. 멀티코어는 3337점, 싱글코어는 1053점을 보여줬습니다. 그래픽 처리 성능을 테스트할 수 있는 3D마크 와일드 라이프도 돌려봤는데요. 그 결과 5842점을 보여줬습니다. 40만원대 초반 스마트폰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의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성능만 놓고 보면 최근에 출시된 고가의 플래그십 스마트폰과 비교해도 성능 면에서는 아쉽지 않았습니다. 특히 가격 대비 카메라 성능도 마음에 들었습니다. 후면 메인 카메라는 1억 800만 화소 광각 카메라, 거기에 1300만 화소 초광각 카메라, 200만 화소 뎁스 카메라가 있어 다양한 화각에서 촬영 가능했습니다. 동영상은 최대 4K 30프레임까지 가능해 기본적인 영상을 담기에도 무난했는데요. 전면 카메라는 1600만 화소 광각 카메라가 탑재됐습니다. 셀피 역시 SNS에 올리기에 적당해 보였습니다. 배터리는 5000mAh 대용량 배터리, 거기에 34W 고속 충전을 지원하지만 무선 충전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그 외에도 와이파이 6 및 블루투스 5.1을 지원해 무선 환경 역시 쾌적했습니다. 하지만 국내 유심 테스트를 해본 결과 제가 구매한 스마트폰의 경우 정상적인 사용이 어려웠는데요. 이는 사용하는 통신사 직영점을 통해 스마트폰 등록을 하게 될 경우 정상적인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 점은 구매 전 참고해 주시는 게 좋겠죠. 그럼 이번 제품에 아쉬운 점은 없을까요? 이번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아쉬운 부분은 NFC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점이 있었는데요. 최근엔 NFC 활용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죠. 또한 스테레오 스피커가 아닌 모노 스피커가 탑재됐다는 점도 아쉬웠습니다. 자, 오늘은 40만원 초반대 플래그십 성능을 가지고 있는 모토로라 엣지 S30에 대해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국내 출시된 엣지 S20 퓨전 모델과는 또 다른 차이점을 보여줬는데요. 직구 스마트폰의 경우 국내에서는 AS가 안 된다는 점은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는 게 좋겠죠. 모토로라 엣지 S30 여러분이 보시기엔 어떠신가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개 허접한 게 단돈 5만 원. 말도 안 돼. 저도 안 먹을 것 같은 게 단돈 68,000원. 미쳤군. 가성비가 사망했잖아. 도와줘요. 말방구 가성비 찾았다. 너에게 딱 맞는 가성비. 말방구 가성비.